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실무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석차 구하는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자, 이 석차 구하는 내용은 다소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강의 시간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본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석차 또는 뭐 성적에 대한 순위 뭐 이런 걸 구한다 그러면 동일한 방법인데, 자, 모든 성적에 대한 석차를 1로 초기화한 후 다른 모든 성적과 비교하면서 기준 성적보다 높은 성적이 나올 때마다 석차를 1 증가시킴으로 해서 석차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석차 구하는 예제가 있는데 실제 석차를 구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세 개의 점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70, 80, 60. 그래서 A의 첫 번째 방에 70이 있고 A의 두 번째 80이, A 세 번째 60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석차를 구할 건데, 이 석차를, 각 점수마다 석차를 기억하기 위한 배열이 또 따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 변수를, 그 배열을 R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A 첫 번째 점수에 대한 등수는 아래 첫 번째에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 두 번째 점수에 대한 석차는 아래 두 번째. A 세 번째 점수에 대한 석차는 아래 세 번째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석차를 구할 건데, 자, 일단 석차를 기억하기 위한 모든 변수는 일단 초기 값으로 1로 먼저 초기화를 해줘요. 무조건 0이 아니에요. 1로 초기화를 해줘요. 자, 석차는 나 혼자 있으면 내가 1등이잖아요. 그냥 점수가 몇 점이든지 간에, 그죠? 그러니까 일단 1로 놓고 시작을 해요. 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알았죠? 자, 그래서 일단 비교를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점수가 있고 등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점수는 어때요? 점수는 높을수록 등수의 숫자, 그러니까 등수를 표시하는 숫자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만 보면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이 등수를 나타내는 이 숫자는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등수 나타내는 숫자예요, 숫자. 알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점수가 작다면 그 작은 쪽에다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점수가 작은 쪽에 플러스 1을 해주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를 해서 점수가 작은 쪽에 플러스 1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자, 얘 등수를 구한다 그러면 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얘 점수가 작다면 그때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얘 등수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얘하고 비교해요. 그랬더니 어때요? 내 점수가 작죠? 그러면 내 점수가 작으면 내 등수를 기억하는 곳에다 플러스 1을 해주라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비교해봐요. 그 다음에 다른 애하고도 비교해봐요. 그랬더니 이번엔 내가 크죠? 그러면 어떠한 처리도 하지 마요. 자, 어쩔 때만 플러스 1을 했어요, 지금? 나하고, 내가 기준이다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점수가 작을 때만 플러스 1을 해주고, 같다든지, 또는 내가 크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떠한 처리를 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얘는, 등수를 가면 얘는 2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여기 플러스 1을 해서 2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 요거의 등수를 구한다 그러면, 자, 앞에 거하고 비교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비교해봐야 돼요. 내가 더 작을지 클지 모르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비교했더니, 내가 크네? 그럼 냅둬요. 그대로 둬. 그 다음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요. 그때 역시 내가 크네? 그럼 냅둬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1등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 사람의 등수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 사람 비교해봐요. 그때 내가 작죠? 그럼 플러스 1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비교해봐요. 그때 내가 작죠? 그럼 또 플러스 1을 해요. 그래서 얘는 3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등수 어떻게 구했어요? 점수를 비교를 해서
점수가 작은 쪽에 등수를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비교하는 과정도 얘의 등수를 본다면 얘와 다른 사람하고 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얘도 얘의 등수를 간다면 얘와 또 다른 사람하고 다 비교해보고 또 얘의 등수를 간다 그러면 얘 말고 또 다른 사람하고 다 비교해보는 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석차를 구했던 이 과정을 제가 순서대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선 얘의 등수를 구할 때 볼게요. 얘의 등수. 자, 그래서 얘의 등수를 구할 때,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얘의 등수를 구할 때, 자,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한다고 해서 등수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안 주죠. 왜? 우리가 지금 점수가 작을 때만 플러스 1을 하자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면 자기 자신은 같을 테니까 플러스 1이 안 돼요.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알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와 첫 번째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면 점수가 이렇게 같을 테니까 작으면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얘에 대한 등수는 여기다 하자고 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을 하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같을 테니까 그냥 건너뛰는 거죠, 이렇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의 등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비교했더니 만약에 첫 번째가 작다. 그러면 아래 첫 번째는 아래 첫 번째 플러스 1을 해서 여기다 더하기 1을 해줘라 이거죠. 만약에 아니면 아니란 얘기는 얘가 크든지 또는 같든지 그러면 그냥 건너뛰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또 비교해요. 그러니까 얘하고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만약에 첫 번째가 작다면 그러면 아래 첫 번째에다가 하나를 더해줘라 이거죠. 아니면 건너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첫 번째에 대한 등수가 매겨지는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등수. 자, 두 번째 사람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서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비교를 했으니까, 두 번째 사람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외 다른 사람하고 모두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점수가 작다면 이 두 번째에 대한 등수는 아래 두 번째니까 아래 두 번째도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점수에 대한 등수를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와 첫 번째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등수를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만약에 두 번째가 작다면 yes 그러면 아래 두 번째에다가 하나를 더해줘. 얘에 대한 등수는 아래 두 번째에다 하자 그랬으니까 아래 두 번째에다 플러스 1을 해라 이거죠. 아니면 건너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면 같을 테니까 그냥 건너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도 비교를 해봐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래서 두 번째가 작다면 두 번째에다 더해주고 아니면 건너떠주고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등수가 구해진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의 등수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다른 사람 모두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세 번째 등수를 구하기 위해서 A의 세 번째와 A의 첫 번째를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작다면, A의 세 번째가 작다 하면, 자, 이번에는 얘에 대한 등수는 아래 세 번째에다 하다 그랬으니까, 아래 세 번째에다 하나를 더해주자 이거죠. 아니면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A의 세 번째와 두 번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의 세 번째가 작다면, 그러면 A의 세 번째다 더해주고, 아니면 건너뛰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하고도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 뭐, 일이 밑으로 내려올 일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알겠어요? 자,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추가한 이유는 원래는 얘에 대한 등수를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요 과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면 얘랑 비교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요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요게 없는 거죠. 하다 보면 이 비교하는 과정이 이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빠지면 관계성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추가해 준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등수,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세 번째에서 전체 등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 과정들이 어때요?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면 반복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의 등수를 구하는 거. 자, 여기만 한번 보자고요. 요 부분만. 자, 그래서 보면 여기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작으면 등수 구하고 아니면 건너뛰고 하는 이 과정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반복문으로 두를게요. 그런데 똑같은 게 아니라 어디가 변하고 있어요. 어디가 변했냐면 여기가 변해요. 처음에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죠? 여기가 변하고 있죠? 여기가 다른 곳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변하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K라고 한다면 K는 1부터 3까지 변했죠. 그래서 K는 1에서 3까지 가라고. 자, 1, 2, 3. 1에서 3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3까지 가라고 이 변했던 이 부분을 K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사람의 등수 반복문으로 만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보죠. 두 번째 사람. 자, 역시 비교하고 작으면 더해주고 하는 거. 이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반복이 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반복문으로 둘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여기만 보니까 어때요? 변하고 있어요. 어디가 변해요? 여기가 변해요. 1, 2, 3. 다른 부분들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변해요. 1부터 3까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변하는 부분을 K라고 한다면 K는 1에서 3까지 가라고 하고 역시 여기를 K라고 써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K가 1일 때 두 번째와 첫 번째 비교하고 K가 2일 때 두 번째 비교하고 K가 3일 때 두 번째, 세 번째 비교하고 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등수 구할 때 여기. 자, 역시 반복이 되죠? 자, 그래서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역시 여기가 변해요. 다른 데는 다 똑같아요. 3으로 똑같죠, 이제. 3으로. 그죠?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써주고요. 변했던 부분, 이 부분. 여기가 K라고 한다면 K는 1에서 3까지 하나씩 가라고 하고 여기를 K라고 써주면 되겠더라 이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등수, 두 번째 등수, 세 번째 점수에 대한 등수 이렇게 했는데 이 반복문이 또 어때요? 이 반복문이 또 반복이 되네요. 이 반복문이 또 반복이 돼. 반복이 되니까 이 반복문 자체를 또 반복시켜 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이번에 또 똑같은지 봐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이번에 처음에는 1. 그러면 여기도 1. 그 다음에 여기에 2. 그러면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러면 여기 3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이 1. 그 다음에 2. 3 해서 변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변하는 거, 1부터 3까지 변하는 거, 여기를 예를 들어서 다른 변수, J라고 한다면 J는 1에서 3까지 가라고 하고 변했던 부분, 이 부분이 1에서 3까지 변해서 그걸 J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해주면 돼요? J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바로 새 점수에 대한 등수 구하는 과정을 반복문으로 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J가 1일 때,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K는 1부터 3까지 1일 때, 2일 때, 3까지 가면서 비교해주고 각각 거기에 대한 등수 매겨주고. 자, J가 2가 되면, 여기가 2가 되면서 또 K는 1, 2, 3 이렇게 변하면서 비교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J가 3이면, 자, 세 번째 사람의 등수, 그래서 K가 또 1, 2, 3 이렇게 변하면서 비교하고 또 각각에 대한 등수를 구해주게 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해를 해 두시자 이거죠. 요거. 알겠죠? 어때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해하지 못하시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과정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석차 구하는 과정이에요. 기본적인 방법. 물론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등수 구하는 이 등수 구하는 배열에 대한 모든 곳을 모든 i라고 한다면 모든 곳을 1로 이렇게 i는 1부터 3까지 하나씩 해서 모든 과정을 1로 초기화해 주는 과정이 그 전에 있어야 되고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기본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된 그림은 1점 배열을 이용을 해서 학생 30명의
성명,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전산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 총점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된 총점으로 석차, 등수 이런 것을 구해서 출력하는 순서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력받는 거는 성명,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전산 점수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전산에 대한 총점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총점을 가지고 석차를 구하자 이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처리 조건을 보니까 사용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NAME 이게 name이죠. 자, 요거는 성명. 그 다음에 KOR 요건 국어 점수. 그 다음에 ENG 요건 영어 점수. MAT 요건 뭐 수학 점수. COM 요건 전산 점수. 그 다음에 SUM은 총점. 그 다음에 랭크 요건 석차. 각각 이제 이렇게 구할 변수 및 배열들이고 그 다음에 IJK 요거는 배열의 첨자다라고 해서 설명이 주어져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이렇게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해 보이니까 일단 여기 이 앞에 부분, 왼쪽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부분을 보니까 자,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name, 배열이네요. 그 다음에 KOR도, ENG도, 그 다음에 MAT, COM, SUM 해서 모두 배열이네요, 배열. 30명이라고 해서 30개의 공간을 가진 배열들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6가지죠. 그래서 6가지의 배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각각 1부터 30번지까지 해서 총 30개의 공간을 가진 배열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리 조건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이제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는 국어 점수, 그 다음에 여기는 영어 점수, 그 다음에 여기는 수학 점수, 그 다음에 여기는 전산 점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총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배열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i는 1이라고 초기 값이 주어졌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리드 입력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i가 1이니까 name의 첫 번째, 그 다음에 국어의 첫 번째, 영어의 첫 번째, 수학의 첫 번째, 전산의 첫 번째 해서 일단 한 사람씩 입력을 받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홍길동이다. 뭐 국어 점수는 80점이다.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뭐 85점이다. 수학 점수는 70점이다. 전산 점수는 뭐 82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 받는 거예요. 자, i가 1이니까 첫 번째 각각 이렇게 입력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 더하네요. 국어, 영어, 수학, 전산을 더하는데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겠어요? 이 과정이 이제 이 과목, 네 과목에 대한 합계, 총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점은 썸에다 하자고 했잖아요. 썸. 그러니까 여기 요거 이 네 과목에 대한 총점을 여기에다 구해 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쓰면 돼요? 모두 다 배열의 첨자가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i가 1이기 때문에 각각 첫 번째 배열에다 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수에 대한 총점은 첫 번째 배열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i라고 하는 첨자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 1번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썸의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는 i 플러스 1이라면 2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와서, 그럼 이제 두 번째, 각 배열의 두 번째의 자료를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아 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네 과목에 대한 총점이 또 두 번째 썸 배열의 합계가 구해지는 거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 30번째까지. 왜냐하면 3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0번째까지 반복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문을 어떻게 써줘야 되냐 이거죠. 지금 이 부분이 반복이 되면서 규칙적으로 하나씩 변하는 건 뭐예요? i죠. 그죠? 이게 각 배열의 첨자로 쓰이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제어할 수 있게 조건문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복문에서 조건문을 만들 때 여러분들 알아두실 거는 그 반복되는 과정에서 뭐가 규칙적으로 변하는지 그 규칙적으로 변하는 변수를 조건문의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면 돼요. 변수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i가 규칙적으로 변하고 하니까 i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야겠더라 이거죠. i. 자, 그리고 여기서 yes이면 반복하고 있네. yes이면.
yes이면, 그러면 yes이면 반복하게 하기 위해서 i가 1부터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언제까지? 30번째까지. 그러니까 i와 30과 결국은 비교시켜야 되는데 yes이면 반복하기 위해서 i는 30이 되는 동안 작죠? 작아야 반복이 되잖아요. yes이면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i가 3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느냐. 야, 요거 아니면 요거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i가 3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썼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28번째까지 넣었다고 할게요. i가 28이어서 28번째까지 하고 28번째까지 합계 구했다고 할게요. i가 28이어서 그 다음에 그 밑에서 i는 i 플러스 1을 하니까 29예요. 그러면 여기서 i가 29보다 작기 때문에 i가 30보다 작기 때문에 i는 29고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 이 29번째 방에 각각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29번째 합계가 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i는 i 플러스 1이면 30이 돼요. 지금 29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럼 30이 되었을 때 다시 또 한번 입력이 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되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만 쓰면 i가 지금 30일 때 30보다 작냐 그래서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온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한 번 더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요와 같이 써줘야겠네. 작거나 같냐. 됐어요? 그래서 여기 2번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i가 30보다 작거나 같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에요? 각 배열에 하나씩 30명 하나씩 한 명씩 입력을 받아서 총점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30명에 대한 모든 처리가 끝날 때까지. 됐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총점을 구하고 이제 옆에 부분은 이제 뭐 하는 과정인가 봤더니 자, 여기 보니까 자, 랭크라고 하는 이건 변수네요. 여기서는 배열이 아니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총점에 대한 비교를 해서 랭크에다 플러스 1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과정은 등수를 구하는 과정이네요. 여기는.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어서 썸이라는 배열에 이렇게 점수, 총점이 구해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총점을 구할 건데, 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자, 요 과정. 요거 떠올리셔야 됩니다. 요거. 자, 요거는 지금 3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30명에 대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대한 등수를 구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포함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비교해 나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얘에 대한 등수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또 첫 번째 자기 자신 포함하고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이렇게 쭉 비교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J는 1부터 30에서 증가값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증가값이 생략이 되었네요. 이런 경우는 증가값이 1인 경우는 이렇게 생략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초기치, 최종치만 주어지고 증가치 또는 감소치가 없다. 생략이 됐다. 그러면 증가값이 1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시작해서 J는 1부터 30까지 갑니다. 하나씩 증가하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랭크라고 하는 변수를 쓴 거예요. 랭크. 자, 그러면 자, 우선 일단 J가 1일 때, 즉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등수를 구할 건데, 자, 등수를 구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등수를 기억하는 변수는 먼저 1로 항상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1로. 왜냐면 나 혼자만 있으면 1등이기 때문에 이 1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또 내 점수가 제일 높다 그러면 여기가 1로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1로 먼저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3번 부분, 이 부분은 랭크라고 하는 변수에다 뭘 넣는데 뭐를 하냐? 초기화해주는 부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야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해라라고 하면 더 할 수가 있죠. 근데 랭크는 뭘로 초기화를 하느냐? 1로 초기화를 하더라. 그래서 3번에 들어갈 내용은 1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K는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등수를 구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포함을 해서 비교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비교하고, 네 번째 비교하고, 다섯 번째 비교하고 해서 나중에 30번째까지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1부터 이 비교되는 대상은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어디까지? 자, 아까 여기 봐봐요. 자료가 3개니까 첫 번째 등수를 구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이 여기가 1부터 3까지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30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할 거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30이 와야 되죠. 알겠어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썸의 j 번째와 썸의 뭐하고, 그러니까 썸의 j 번째하고 썸의 이 옆에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썸 배열의 값하고 서로 비교를 하는데, j 번째와 뭐를? j 번째와 뭐를? 자, j가 1일 때, j가 1이란 얘기는 이제 첫 번째에서 등수를 구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비교되는 대상이 1부터 30까지 변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비교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1에서 3까지 변했듯이,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 썸 배열의 값을 비교하라 할 거니까 썸의 k번째와 비교를 해라 라고 하죠. 이 변수가, 그러니까 이 값이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j가 1일 때 여기가 1부터 30번째까지 변하면서 비교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랭크에다 뭐를 해야 돼요? 1씩 더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건 뭐, 지금 여기는 배열이 아니라 변수예요, 변수. 그러니까 이 썸의 j번째가 작을 때마다 이 랭크라고 하는 변수에다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건너뛰고. 자, 그래서 6번에 들어갈 내용은 랭크가 되는 겁니다. 랭크.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등수 구하는 부분,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요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에 대한 등수를 구할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비교하고 해서 30번째까지 가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j가 1이면 j가 1이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점수에 대한 등수를 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랭크라고 하는 변수 여기 1로 초기화해주고 k가 1에서 30까지 가는 동안 여기가 이제 1. 그러니까 얘 k가 1이면 첫 번째 비교하고 k가 2가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비교하고 k가 3이면 첫 번째 세 번째 비교하고 k가 그래서 30이 되면 첫 번째 30번째 비교하고 해서 끝나는데 그럴 때마다 만약에 첫 번째가 작다면 랭크라는 변수에다 1씩 더해줘라 이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자료 출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j가 2가 됐어. 그러면 다시 랭크 변수를 다시 1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 전에 여기에 이제 더하고 해서 몇 가지 증가했다 그러면 그걸 다시 1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러면 여기에 2가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얘에 대한 등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인데 얘도 어떻게 비교해야 돼? 첫 번째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것들하고 다 또 비교를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부터 30까지 가기 위해서 k는 1부터 30까지 해서 여기를 k로 한 거죠. 자, 그래서 k가 1이면 두 번째 첫 번째 비교하겠다는 얘기고 k가 2면 두 번째 비교하겠다는 얘기고 k가 3이면 두 번째 세 번째 비교하겠다는 얘기고 해서 k가 30이 되면 두 번째 30번째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마다 두 번째가 작다면 또 랭크라는 변수에다 이제 두 번째 점수에 대한 등수를 계속해서 하나씩 더해주고 아니면 건너뛰고요. 이렇게. 어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30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한 거고 요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요거는 3개를 가지고 한 거죠. 3개. 그래서 여기가 3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30이니까 여기가 30이 되는 거고요. 모두 다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출문제는 요와 같은 석차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구해졌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기출문제를 보니까 제시된 그림은 10개의 성명,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 평균과 석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를 5점마다 별표로 그래프를 출력하는 순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해서 평균 점수 5점마다 별표 하나. 알았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평균이 50점이다. 그러면 5점마다 별표 하나니까 별표가 몇 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5로 나눠보면 알겠죠? 그러면 10이니까 별표가 10개 그려지는 거죠. 알겠어요? 10개.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또 평균과 석차를 먼저 구해야 돼요. 평균과 석차.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평균에 따라서 별표로 그래프 출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처리 조건을 보니까 사용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name, 성명이고요. 그 다음에 t는 합계, 그 다음에 s는 별표의 개수, 그 다음에 m은 중간고사 점수, f는 기말고사 점수, 뭐 r은 석차, 그 다음에 avg는 평균, 뭐 해서 각각 뭐 변수 및 배열에 대한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풀 건데, 자, 여기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자, 석차 구하는 방법이 앞에 했던 방법 말고 또 두 가지, 그러니까 석차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포함을 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비교하는 방법. 앞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모두 비교해 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좀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교하는 횟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석차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 먼저 석차 구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얘 등수를 구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포함을 해서 다른 사람 모두를 비교를 했죠. 그 다음에 얘 등수를 구해야겠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비교했고, 그 다음에 얘 등수를 구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이렇게 비교를 했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이 점수에 대한 등수를 기억하는 배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수를 기억하는 배열이 됐던 변수가 됐던 거는 항상 수행하기 전에 먼저 1로 이렇게 초기화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첫 번째에 대한 등수를 구해야겠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를 해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해서 만약에 내가 작다면 나한테 플러스 1을 해주고 상대방이 작다면 상대방한테 바로바로 그때그때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까는 내 등수를 구한다 그러면 여기에 등수를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서 만약에 내가 작다면 내가 작을 때만 플러스 1을 해줬잖아요. 얘가 크거나 같거나 그러면 어떤 처리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나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작으면 나한테 1을 더해주고 만약에 얘가 작으면 상대방한테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얘의 등수를 구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비교해봐요. 그럼 일단 내가 작죠? 그럼 나한테 플러스 1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그랬더니 이번에 얘가 작네? 그러면 얘가 작은 그 위치에다 플러스를 해줘. 얘에 대한 등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에 대한 등수를 구해야겠다. 자, 아까 여기 플러스 1씩 됐고, 얘에 대한 등수를 구해야겠다.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만약 비교를 하게 되면 얘가 작으니까 여기다 또 플러스 1이 돼요. 자, 이번에는 내가 작으면 나한테 1을 더해주고 상대방이 작으면 그때그때 상대방에 대한 처리도 바로바로 해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얘가 작으니까 여기다 또 플러스 1을 하는데 플러스 1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 뒤에 있는 애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작죠? 그러면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더 비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얘에 대한 처리는 앞에서 비교하면서 했고 여기 금방 비교하면서 했고 해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등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그리고 비교는 몇 번만 했어요?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더 효율적으로 비교하고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자 이거죠. 이번에. 알았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또 순서도로 제가 나타내 볼게요. 순서도로. 자, 우선 첫 번째에 대한 등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에 대한 등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교했어요? 두 번째하고 비교하고 세 번째하고 비교하고 했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순서도로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를 해요. 자, 아까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했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A의 첫 번째, A 두 번째. 자, 그래서 만약에 A의 첫 번째가 작다면 여기 와서 아래 첫 번째에다 하나를 더해주고 만약에 A의 두 번째가 작다 하면 그러면 아래 두 번째에다 플러스 1을 해줘라 이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비교했어요? 이렇게 비교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첫 번째가 작다면 그러면 아래 첫 번째에다 더해주고 만약에 세 번째에다 작다면 세 번째에다 더해줘라 이거죠. 이렇게. 알았죠?
자, 이렇게 하면 얘에 대한 등수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 두 번째 얘에 대한 등수를 구해주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끝났죠. 자, 그래서 두 번째에 대한 등수. 두 번째에 대한 등수.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비교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만약에 두 번째가 작다면 아래 두 번째에다 더해주고, 만약에 세 번째가 작다면 세 번째에다 더해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끝. 세 번째에 대한 등수는 앞에서 비교하면서 모두 다 처리가 끝났단 말이에요. 자, 얘랑 얘랑 비교해서 작으니까 여기다 더해줬고, 또 얘랑 얘랑 비교해서 작으니까 여기다 그때그때 더해줬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볼 수가 있겠더라 이거죠. 여러 번 비교할 것이 아니라. 알았죠? 자, 그러면 자, 요것도 보니까 반복이 되는데 자,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기준일 때, 여기가 기준일 때. 자, 요 과정을 보면 자, 비교하고 더해주고 하는 거, 비교하고 더해주고 하는 거, 이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요게 반복이 되니까, 요만큼이 반복이 되니까 그 반복이 되는 거를 반복시켜 볼게요. 자, 반복이 되는 거. 그래서 반복문으로 또 하나의 반복문 만들자 이거죠. 그런데 똑같은 건 아니고요. 여기가 변해요. 2. 처음에는 2, 그 다음 3. 맞아요? 나머지는 1로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부분은 그대로 써주고, 변했던 부분, 여기가 변했잖아요. 어떻게 변했어요? 2부터 3까지. 그래서 그거를 변수를 이용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Q라고 한다면, Q는 2에서 3까지 가라고 하는, 2부터 3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써주면 돼요? Q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Q가 2일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교하는 거고, Q가 3이 되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비교하는 거고, 아까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했으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비록 한 번 수행이 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일관성, 규칙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것도 반복문으로 만들게요. 한 번 수행이 되지만, 그런데 아까 여기 앞에서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이 고정이 됐다고 하고, 얘가 뭐 2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변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가 고정이 됐다고 하고, 이 우측이 3에서 3까지 갔다라고 이해를 하자고요. 비록 한 번 수행이 되지만, 우리가 일관성, 규칙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반복문으로 이렇게 만들고, 자, 앞에처럼 이 왼쪽이 2로 고정이 됐다고 하고, 여기가 변했다라고 하자 이거죠. 한 번 수행이 되긴 하지만 규칙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Q라고 해서 3에서 3까지, 그리고 여기를 Q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더라 이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요 반복문 어때요? 이 반복문이 또 두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쓸 일이 아니라 또 외부에 또 하나의 반복문으로 해서 만들어 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반복이 되는 이거를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또 반복문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건 아니고요. 변하는 데가 있어요. 자, 여기가 처음에는 1. 그리고 나중에 2까지 갔네요. 2. 그죠? 그 다음에 또 찾아봐요. 또 어디가 있냐면 여기 Q의 초기값 여기가 변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곳이 변한 거죠. 두 곳. 맞아요? 두 곳. 그래서 두 곳이 변한다고 해서 이 변수 두 개에 대해서 여기서 선언할 수는 없어요. 자, 이 부분은 항상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곳이 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선언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 규칙을 이용을 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왼쪽 부분, 이 부분이 1부터 2까지 변했으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여기에다 써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변수, 예를 들어서 뭐 P라고 한다면 P는 1부터 2까지 가라 하고 여기를 뭐라고 써주면 돼요? P라고 써주면 되죠. P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주냐? 자, 보세요. 여기가 1일 때는 2였죠. 2일 때는 3이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얘보다 항상 여기가 하나가 많죠? 여기보다 항상 얘가 하나가 많죠? 얘는 뭐라고 그랬어? P라고 했잖아요. P. 그러니까 이 P보다 항상 하나가 많으니까 여기를 뭐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P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리가 또 다른 석차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는 점수들이 이렇게 있다면 비교해서 내가 작으면 나한테 1을 더해주고 상대방이 작으면 상대방한테 그때 바로바로 더해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요거는 자 이렇게 3개 점수가 3개였을 때 여기가 1이고 2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1이고 3이고 이렇게 된 거였죠. 근데 만약에 점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5개라면 5개일 때도 여기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될까요? 만약에 5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또 비교해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작으면 나한테 더해주고 상대방이 작으면 상대방한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기준이 될 때는 어떻게 비교? 앞에 거 비교해야 하네요? 안 하고 비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기준이 되면 또 비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기준이 되면 또 이렇게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끝내면 돼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렇게 자료가 3개일 때인데 만약에 자료가 5개라면 자 이거는 지금 기준이 되는 위치예요. 자 첫 번째 봐봐요. 여기가 1이면 첫 번째 기준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2면 두 번째 기준일 때 이렇게 비교가 끝났으니까 알았죠? 그러면 자료가 5개일 때는 기준의 위치가 자 얘가 기준일 때 이렇게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얘가 기준이 돼서 또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얘가 기준이 돼서 또 이렇게 비교해보고 얘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비교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5개일 때는 여기 이렇게 5개일 때는 P가 어떻게 가야 돼요? P가 1부터 4까지 가야 돼요. 알았어요? 자료가 5개일 때는 그러잖아요. 기준 위치가 얘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얘가 기준이 돼서 비교하고 얘가 기준이 돼서 비교하고 얘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이게 기준 위치가 4까지 가잖아요. 자료가 3개일 때는 두 번째까지 가서 이렇게 비교하고 끝났지만 알았죠? 그 다음에 각 기준일 때마다 비교되는 마지막이 자 비교해서 끝까지 갔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자료가 3개일 때는 3까지 갔지만 자료가 5개일 때는 5번째까지 가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Q는 P 플러스 1에서 5번째까지 가게끔 해야 돼요. 이 P 플러스 1은 항상 동일해요. 이 P 플러스 1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P 플러스 1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70, 80, 60, 90, 65 있다면 첫 번째가 기준일 때는 몇 번째부터 비교했어요? 두 번째부터. 그죠? 두 번째가 기준일 때는 몇 번째부터 비교했어요? 세 번째부터. 세 번째가 기준일 때는 몇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 네 번째가 기준일 때는 몇 번째부터? 5번째.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교하는 시작 위치가 1일 때는 1 플러스 인 2부터. 2일 때는 세 번째부터 비교해라. 이거예요, 이거.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똑같아요. 다만 여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2개일 때는 이렇게 되지만 3개일 때는 자료가 3개일 때는 이렇게 되지만 자료가 5개일 때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가 n개라면 또는 뭐 cnt개라면 자료가 cnt개라면 임의의 개수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3개일 때는 2개, 5개일 때는 4개 그랬으니까 마지막보다 하나가 적죠? 총 개수보다. 그러니까 여기 올 것은 cnt-1이 와야 되는 거죠. cnt-1이 여기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cnt 개수만큼 오는 거죠. 자, 3개일 때는 3, 5개일 때는 5 했으니까 여기는 cnt 값이 오는 거죠. 이렇게. 자료의 개수가 cnt 개라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P는 1부터 cnt-1번째까지. 그 다음에 Q는 P 플러스 1부터 cnt번째까지. 자, 지금 자료가 3개죠. 그러니까 cnt 자료가 3이죠. 그럼 여기다 넣으니까 1부터 2까지 가면 돼요. 아까 1부터 2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P 플러스 1부터 3까지 가면 돼요. 아까 여기에 3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자료가 만약에 5개다. 그러면 1부터 4까지 가면 돼요. 기준 위치. 그 다음에 여기는 비교되는 곳은 5까지 가면 돼요. 5까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여러분. 그래서 요 내용 꼭 정리를 해두셔야 석차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는 앞에서 했던 내용대로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응용한 게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개의 성명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 평균과 석차를 구해요. 평균과 석차 구해야 됩니다. 평균, 석차.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평균 점수를 5점마다 별표 하나. 그러니까 5점마다 별표 하나로 그래프를 출력하는 그런 순서도다 이거죠. 그래서 변수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 문제를 보면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또 나뉘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작해서 자, name, 그 다음 m, f, t, r이라고 하는 각각 10개의 공간을 가진 5개의 배열.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배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총점, 합계,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 이건 등수. 알겠죠? 각각 이렇게 기억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AVG, 그 다음에 CNT, S, 그 다음에 Q,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서 초기값을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는 1이라고 했는데, 이 P가 뭔가 봤더니, 이 각 배열에 첨자로 썼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 이름과 그 다음에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를 각각 입력을 받아요.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뭐 홍길동, 그 다음에 뭐 중간고사 점수 예를 들어서 뭐 90점, 기말고사 점수 뭐 95점 이렇게 입력받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하는 거예요? 얘와 얘를 더하는데 이 더한 값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t배열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t배열의 첨자도 역시 뭐라고 해주면 돼요? 지금 첫 번째에 대한 점수를 더해서 첫 번째에다 넣어야 되죠? 그러면 이 첫 번째를 나타낼 때의 첨자가 뭐였어요? p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t에 p번째에다 넣어라. 이렇게 하면 이 첫 번째와 첫 번째를 더해서 첫 번째에다가 합계가 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 첫 번째, p가 1이니까 아래 첫 번째에서 또 뭐를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건너뛰어요. 그 다음 p는 p 플러스 1에서 또 가면 이제 p가 2가 돼서 각 배열의 두 번째에 입력을 하고 또 총점 구하고 그 다음에 r은 뭔지 모르겠다. 그럼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10명에 대한 모든 점수를 이름을 입력받고 총점을 구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밑으로 내려올 때 기억을 해 두실 게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복을 해서 P가 9가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P는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가죠. 그럼 P는 9에서 아홉 번째에 입력을 받고 총점 구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또 P는 P 플러스 1이니까 10이 됐어요. 그러니까 P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10번째에 이렇게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10번째에 대한 합계 구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P는 P 플러스 1을 하니까, 합계 구하고 내려오면서 또 P는 P 플러스 1이 하니까 11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11이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이 밑으로 내려올 때 P는 몇으로? 11일 때 내려온 겁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P는 11일 때 내려온 거예요. 알았죠? 그 이유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P가 몇일 때? 11일 때 내려온 거예요. 11일 때. 자,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서. 자, 일단 그렇게 하면서 일단 이렇게 T배열에 이렇게 합계 구해지고 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CNT는 뭐 하고 있는데, 자,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보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자, 요거. 석차 구하기 하는 요거랑 어때요? 구조가 같죠?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P는 1부터 CNT-1번째까지. 그 다음에 Q는 P 플러스 1부터 CNT까지. 이거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T의 P번째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자, 봐봐. A의 P번째하고 A의 Q. 그러니까 얘가 기준일 때 비교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P가 1일 때는 비교되는 대상이 P가 1이면 두 번째부터 자료의 끝까지. 그러니까 이쪽에는 비교되는 대상이 와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기준. 그러니까 첫 번째, 얘가 기준이 돼서 비교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P가 1이면 두 번째부터 끝까지 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뭐가 비교해야 돼요? 뭐가 와야 돼요? T에 Q가 와야 한다 이거죠. 알았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T의 P번째가 작으면 아래 P번째에다 더하고 T의 Q번째가 작으면 Q번째에다 더해주고 하는 거죠.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등수를 구하려면 이 R배열 여기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처음에 다 1로 초기화를 해줘야 한다 그랬죠?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이런 과정은. 알았어요? 그래,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더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저 위에 보세요, 여기. 아까 매번 입력받아서 총점 구하고 할 때 R배열에다 뭘 넣는데, 여기서 뭘 넣은 거예요? 아, 여기에다 1을 넣었구나, 각각.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1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서 반복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1부터 CNT-1번째까지 1부터 CNT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CNT 그러면 자료의 개수만큼 이게 반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CNT는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문제에서 자료의 수, 인원수는 10명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10번째까지 간 거 아니에요. 알려주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료의 수를 나타내는 이 CNT를 어떻게 값을 줘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보기에 보니까 여기 10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보기에. 그러면 이 10을 의미를 하는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겠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반복을 할 때마다 뭐가 증가했죠? P가 증가했죠. 그래서 P가 이렇게 쭉 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증가한 거 이게 바로 그 인원수, 자료의 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P를 이용을 하죠. 입력을 받을 때 이렇게 반복이 될 때마다 P를 하나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입력받고 그 다음에 총점 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P가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증가한 거 이게 곧 자료의 수, 인원수가 되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P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이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 밑으로 내려올 때 P가 몇일 때 내려왔어요 지금? 10번째까지 하고 P는 P 플러스 1을 해서 11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내려왔죠. 11. 그러면 CNT가 그대로 11을 가져가면 돼야 한대. 원래 자료수는 10개라니까요. 이게 보기에 10이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10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P를 이용을 하자 이거죠. 근데 P는 이 밑으로 내려올 11이었어. 그러니까 10의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P에서 하나를 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P-1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P-1에서 10의 의미가 돼서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2부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0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P가 1일 때 첫 번째에 대한 등수를 구하기 위해서 1에서 9까지 가는 거고, 여기는 2부터 10번째까지 비교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10번째까지. P가 2가 되면, 그러면 여기가 3이 돼서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비교하는 거고요. P가 3이 되면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비교하는 거고요.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CNT-1이니까 9. 그래서 9일 때 10번째하고 10번째 10에서 10까지니까 10번째하고 비교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요 과정, 요거 이해를 해 두셔야 요 부분을 풀이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석차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자, 요 부분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자, 여기 보니까 평균 AVG. 그 다음에 S가 있는데, 나중에 또 그러니까 평균 구하고 출력하는 과정인데,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해서 뭐를 출력하자고 했냐면, 평균의 5점마다 별표 하나로 해서 출력하자고 그랬죠? 문제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이 85점이다. 그러면 85를 5점마다 하나씩이니까 별표 하나니까 5로 나눠보는 거죠. 85를 5로. 그러면 17이 나와. 이 얘기는 곧 뭐예요? 평균 85점일 때는 별표 17개를 출력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와봅니다. 자, P는 1부터 CNT가 여기서 아까 여기 10이 왔으니까 10번 돌아가면 되는 거죠. 맞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데 T의
첫 번째, 자, 여기에 대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2로 나눠요. 자, 요거는 중간 점수와 기말 점수 두 개에 대한 합계니까 2로 나눠야 평균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뭘로 나눠서 그걸 S에다 넣네. 그러면 이건 뭐 하겠냐? 평균을 뭐 하려고 이렇게 나눴어요? 별표의 개수. 그럼 별표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몇으로 나눴어? 5. 왜? 5점마다 하나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 과정이죠. 평균을 나누는 거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5. 됐어요? 그럼 이렇게 170일 때 평균을 구하면 가령 85다. 그러면 85를 5로 나눠서 여기가 17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력받았던 내용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표를 출력을 합니다. Q는 1부터 이 별표를 몇 개 나와야 돼, 몇 배. 이게 한 번 돌아가면 일단 하나니까, 지금 첫 번째 사람에게 17개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 17이라는 수는 어디에 있어? S에 있잖아, S. 그러니까 1부터 이 S의 개수만큼. 그래서 6번은 S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10이 와서 10번 별표가 나오게 하는 거고요. 어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출력하고 끝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평균 구하고 평균 5점마다 별표 하나를 출력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입력받아서 총점 구하고 등수 구하는 배열을 1로 초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석차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알겠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앞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알아두셔야 돼요. 석차 구할 때는 첫 번째 방법으로 했던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문제로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석차 구하는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자,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강의를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